연예인 박수홍 씨가 피고인 형과 대질 신문을 하는 자리에서 아버지로부터 폭언을 듣고 맞은 것이죠.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을 모든 콩쥐들이 안쓰럽습니다. 이들이 좀 더 일찍 가족의 이런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5가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10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편애하고 함부로 대하는 부모는 있더군요. 자식의 독립을 반대하고 은근히 결혼도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 상처되는 말을 듣다 보면 저 말이 맞는가 하고 자신이 못났다고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래도 자신의 훈육 방식을 점검하고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마인드닥터입니다. 10월 4일 오전 서울지방검찰청 조사실에서 80대 아버지가 50대 아들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연예인 박수홍 씨가 피고인 형과 대질 신문을 하는 자리에서 아버지로부터 폭언을 듣고 맞은 것이죠. 형이 자신의 출연료를 수십 년간 횡령하였다며 고소하였습니다. 수홍 씨는 일찍부터 아버지 빚을 갚고 온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습니다. 그는 형에게 매니저 역할을 맡기며 모든 수입과 운용을 일임하였는데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폭력을 당해왔다고 합니다. 아들이 50대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대하는 모습들이 기사로도 알려졌습니다. 수홍 씨는 형의 횡령을 부모님이 모를 수 없다고 여겨 충격이 클 것입니다. 다 드러난 지금에도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고 싶다고 하니 가슴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미운 오리새끼로 돈 벌어다 주는 모습으로 취급받는 콩쥐는 박수홍 씨 외에도 장윤정 씨 등의 사례들도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 오는 내담자들의 경우에서 매일같이 콩쥐의 사연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는 자신들의 편애와 학대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가정에서 콩쥐 역할을 하며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을 모든 콩쥐들이 안쓰럽습니다. 이들이 좀 더 일찍 가족의 이런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5가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당신이 부모가 이렇다면 당신은 콩쥐일 겁니다. 어머니는 하지 않더라도 방관할 수도 있어요. 아마 이분은 독재자 같은 남편에 불종하며 자식을 방패 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온 가족에 군림하지만 특히 자식 중 하나에 심하게 학대 수준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가족은 이를 방관하고 돕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는 희생양 콩쥐인 것이죠. 독재자의 분노가 콩쥐에만 가도록 하고 자신들에게 불똥이 튀지 않도록 유도하는 어머니와 형제들인 거죠. 콩쥐를 걱정하는 마음은 있어도 적극적으로 구해주지 못하고 콩쥐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위안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당신이 여성이라면 부모님이 오빠나 남동생을 편애하지 않나요? 남성이라면 부모가 누이나 다른 형제를 편애하지 않습니까? 대개 아들 하는 어머니가 딸을 그늘로 밀쳐내는 가정입니다. 아버지는 동조 방관하거나 제지하지 않고요. 남존 여비의 이러한 관습은 이 땅의 여성들을 참 불행하게 만들었죠. 여성은 자신이 희생자이면서도 결혼 후 아들을 귀하게 여기고 딸을 천대하는 대물림 현상을 봅니다. 가끔 형제 중 하나 또 자매 중 하나에 이처럼 쏠리는 부모의 편애가 있는 것입니다. 10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편애하고 함부로 대하는 부모는 있더군요. 이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인데 형평성을 잃고 감정적인 부모가 많습니다. 세 번째, 형제가 학대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부모는 그러지 않는데 형제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방관하거나 제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찍어 누르는 형제의 태도를 부모가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모의 어떤 무의식적인 편애를 등에 업은 형제의 횡포일 수 있습니다. 콩쥐를 학대하는 팥쥐와 팥쥐 어머니를 제지하지 못했던 아버지는 소설에서 선한 양반이었을지 모르나 현실에서는 제 역할을 못하는 어리석은 아버지입니다. 네 번째, 주위 사람들이 먼저 그 사실을 인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지적이나 들어온 말을
간과하지 맙시다. 당신이 학대를 받아왔다면 부모가 몰래 그랬다고 해도 이웃이나 친척, 주위에서 이를 의심하고 걱정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당신의 판단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차후에 증거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당신의 가정이 혹시 비정상적인 모습이 있지 않나요? 부모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고 자식이 벌어다주는 수입을 당연히 여깁니다. 자식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지 않고 아들, 딸이 고통스러워해도 봉양하도록 강요합니다. 자식의 독립을 반대하고 은근히 결혼도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질병을 가장하거나 과장해서 환자 역할을 해서 자식으로 하여금 계속 간병하게 만듭니다. 대개 히스테리 여성의 경우 자식을 간병인으로 두어서 남편의 폭력과 공격에 방패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 항목은 부모가 콩쥐를 자신의 곁에 일꾼이나 방패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묶어두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 부모가 왜 이럴까요? 부모의 정신 건강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면 합리적 이성보다 감정적인 훈육을 할 것입니다. 현실이 불우하면 밖에서의 스트레스를 받은 것을 만만한 아이에게 풀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죠. 부모 중 알코올리즘이나 감정 기복이 심한 우울증이 있는 경우 감정적이고 일관성 없는 훈육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문제보다 인성 인격의 문제로 또 가학적인 부모도 있습니다. 인간의 스펙트럼은 성인에서 악인까지 넓고 또한 독이 되는 부모는 꼭 있더군요. 편애와 학대를 당해왔다면 당신의 부모를 무조건 믿지 말고 그 인성을 객관적으로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혼을 못하고 희생해 살아와야 했다고 해서 상처 주는 말과 매질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맙시다. 자신의 불행에 자식을 핑계대며 헤쳐나가지 못하는 부모가 그 불행에 자식을 계속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이 가족사를 찾아보면 나를 천대한 부모가 성장 과정에서 천대를 받았던 경우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참 놀랍고 기가 막히는 대물림 현상입니다. 남아 선호가 이런 경우 중 하나입니다. 자신이 당한 것이 자식에게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부모가 있지만 대체로 그러지 못한 부모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깊이 박힌 상처가 되기에 심리 발생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왜 내가 콩쥐가 되었나요? 라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이런 부모들은 왜 당신을 콩쥐로 선택하고 상처를 주었을까요? 알기 힘든 일입니다. 부모의 마음 안에는 스스로 또 싫어하는 자신의 모습이 있어요. 만약 이것을 쏙 빼닮은 자식이 있다면 미워지고 구박하게 된다는 또 사례를 보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과 너무 반대여서 밀어내게 된다고 하더군요. 콩쥐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심리 용어가 있어요. 피할 수 없는 자극에 대한 노출이 학습된 무기력을 낳고 이는 우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체념의 개념이죠. 콩쥐와 신데렐라가 너무 다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전 학습된 무기력과 우울 상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항하고 몸부림을 쳐도 구박이 지속되면 그냥 만성적인 포기 상태가 됩니다. 기회가 와도 이제 독립할 때임에도 묶여있는 끈을 떨치고 일어나지 못합니다. 콩쥐와 신데렐라는 지금도 진료실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계속 상처되는 말을 듣다 보면 저 말이 맞는가 하고 자신이 못났다고 여겨진다고 합니다. 백마탄 왕자 없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위해주는 남자는 생기겠죠. 그러나 그가 당신의 운명을 바꿔주지 못합니다. 자신의 운명은 스스로 구원해야 합니다. 그리하려면 용기를 내십시오.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해나 자살을 하지 말고 자신을 아끼고 극복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 늦기 전에 자신의 가정을 진단해야 합니다. 청소년은 부모가 유일한 비빌 언덕이고 생사 여탈관을 쥐고 있죠.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고 학습된 무기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전문가의 도움으로 자신의 가정의 실체를 제대로 본다면 용기가 생깁니다. 그 전까진 이겨내라, 극복해라 하는 주문은 본인에게 무리한 주문일 것입니다. 가정폭력상담센터, 여성의 전화, 기타 상담센터에서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는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고민해 줄 것입니다. 박수홍님의 사례로 시작했는데요. 이분들이 좋은 해결이 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지옥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부모님들, 물론 대부분은 팥쥐 어머니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자신의 훈육 방식을 점검하고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효의 나라 동방 A지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자식이 부모를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형제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고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는 이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 부모를 원망하는 치료자의 뒤끝이 장렬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콩쥐님들 기운 내시고 행복하십시오.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마인드학터였습니다.